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이 1회 출연료로 보통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인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연 5억여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챙겨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김어준 씨가 아주 높은 그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정확히는 몰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네네. 지금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공개를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2020년 작년에 10월 달에 황보승이 의원도 그 TBS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정확하게 얼마냐? 소문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도 교통방송은 출연자, 진행자의 동의 없이는 밝힐 수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한홍 의원이 200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출연 횟수당 한 회당 200만 원이라는 지금 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은 주 5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 하면은 주당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천만 원. 4천만 원. 12달이면 4,800인데 또 5주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5주. 그렇죠. 이래저래 보면은 한 5천만 원 한 가까이. 5억이죠. 5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네네. 지금 이 라디오 진행자의 경우 대다수는 이렇게 고액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배철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음악방송 진행자. 네네네. 아주 우리나라 톱 그렇죠. 그 진행자인데 네. 그분도 뭐 80만 원, 네. 대체적으로는 진행자가 40 내지 7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미만이죠. 되게. 예, 자기 제가 규정에도 알기로. 어긋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계약서도 없다고 그러네. 그렇죠. 첫 번째, 규정상으로는 교통방송 규정상 100만 원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 규정은 뭐 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뭐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규정상으로는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TBS가 지자체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죠. 뭐 자기네들은 독립재단론을 하지만, 독립이라는 건 이 예산에서의 독립을 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300억 가까이를 배정받아서 서울시 300도 넘죠. 375억인가? 예, 그렇죠. 한 370, 400억이 약간 안 되는, 그런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무슨 독립 운운합니까?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그런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지자체 출연기관은 당연히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라는 건 공적인 문서가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법령이라든가 예. 조례, 정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네네. 그러니까 공적 문서로 규정되지 아니한 그런 사유가 구두로 뭐 이렇게 예산을 타낼 수 있습니까? 없죠. 서울시에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문으로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적 문서가 없다는 것,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통방송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내부 규정을 지금 준수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김어준이 자기의 출연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해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김어준이 200만 원 받는다는데 실제는 100만 원까지 안 준다면 거기서 공개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하고 했을 텐데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는 것은 그렇죠. 뭐 그렇게 준다는 뜻이라고 봐야 하고. 일단 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통방송이 과거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뭐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재단으로 지금 분리는 되어 있지만 예산에
대부분을 70% 이상을 서울시가 네.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 중에 교통방송에 대한 보고를 받을 모양이에요. 네, 뭐 서울시로부터.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김어준 씨의 뭐 과다한 출연료, 네. 그것이 과다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판단할 길은 없습니다만 네, 네.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과다한 걸로 네. 되어 있고 문제는 편파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편파성을 시정을 해야 하고 특히 교통방송은 이 시사 정치 프로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저기 극동방송이다 뭐 이런 데서 다 막 이런 시사 프로 해도 됩니까? 왜 방통위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김어준이 이렇게 고액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정부의 어떤 공신이다 이런 개념 아니었겠습니까? 낙검수의 주진우 뭐 그다음에 김용민 정봉주, 김용민 또 지금 김어준까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지상파와 교통방송의 진행자가 돼버렸어요. 네, 다 즉시. 네. 뭐 김용민은 SBS, 정봉주도 SBS, 뭐 라디오, 주진우도 뭐 교통방송도 주진우. 하나 맡고 있다면서 그렇죠. MBC도 맡고 있고. KBS도 맡고 있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한 회당 얼마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거의 수억 대의 어떤 연봉을 지금 받을 텐데요. 이런 공신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런 혜택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김어준의 이 교통방송 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현 정부를 떠받치는 단순히 어용방송 정도가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종교의 하나의 어떤 주술사 역할?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모두 다 교통방송으로 달려가잖아요. 뭐 이 민주당 의원들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장관이고 그렇죠. 이번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김어준이 큰 책상에 앉아 있고 그 앞에다가 쪽을 틀어놓고 데려다 놓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주예요, 교주. 청와대의 수석들이 방송에 쉽게 나갑니까? 잘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더라도 공영성이 있는데 또 미디어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 데를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뉴스 공장은 아예 청와대 수석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줄을 서서 홍보하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왜 김어준 논란이 있을 때 이렇게 박영선이 나서서 어떻게 그거를 없애느냐 하고 뭐 이게 이 방송 탄압이다 운운했는데 딱 김어준이 없는 이 정권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이 정권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창업의 특등공신인 것은 틀림없는데 개국공신, 예, 개국공신 정도가 아니라 특등이에요. 예. 그래갖고 주진우 같은 경우는 뭐 40~5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네. 낙검수에도 이제 또 서열이 있는 모양이죠. 공신 중에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 김어준이가 지금 시중에서는 이 정권의 뭐 정치 철학이랄까 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 위에 김어준이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중권이 얘기했나요? 김어준 없는 이 정권을 상상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사실 패배 있잖아요. 서울시나 부산시의 패배는 이 외곽의 이런 김어준류 또는 뭐 유시민은 이번에 안 했지만 유시민류 이런 외곽에서 이 좌표 찍어주고 방향 정해주고 그다음에 적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으면 정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어준이 다 만들어놓은 음모론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생태탕이니 뭐니 해갖고 페라가모 그런 것들. 예, LH 사건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
생태탕이라는 그런 그 이 음식의 한 종류를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탕 그러면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정권이 제일 잘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페라가모까지 동원을 해서 그걸 이제 점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점화시켜 갖고 사람들을 이제 쇠뇌시키는 네. 그런 게 없으면 선거가 있을 수 없다. 거의 중독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도 김어준이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르는 그런 이 상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친문 세력들은 강고하게 당이라든가 정부를 장악하고 김어준을 앞세워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친문 강성파들한테 일종의 교시 내지는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친문 강성파들이 또 대깨문들이 똘똘 뭉쳐서 또 친문 세력을 지지하는 네. 이런 강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절대 민주당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그쵸. 그 중앙일보 퍼스펙티브인가요? 네네. 거기다 아주 쭉 썼더라고요. 예, 아주 예. 설득력 칼럼으로. 있게 칼럼을 그렇죠. 썼던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김어준이는 그런 편파성이 있다 보니까 지난 2018년 이후 단일 프로그램으로 방통심의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게 제일 많은 예, 거 6번 아닙니까? 받았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편파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재보선 이후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를 해라. 이제 그런 편파 방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리고 김어준을 탈퇴시켜라. 라는 요구에 10만까지는 제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20만이 됐어요. 지금 뭐 25만이라고 그래요. 한 4, 5일 만에. 네네. 빠른 시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0만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청와대 답변을 드리려고 거기 들어가서 청원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김어준의 그 편파성을 혐오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어떤 일례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갖든 또 어떤 정치인에 대해 선호를 갖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미디어든 간에 공정성이라는 거, 객관성이라는 것을 담보가 된 그 토대 위에서 방송과 언론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정치인, 특정 세력을 뭐 지지에 옹호하는 그런 방송은 그것을 개인이 한다면 또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런 방송을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어준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음모론을 양산해낸 게 한두 가지입니까? 대표적으로 자기네들이 진 선거는 모두 다 선거 부정이다. 그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펀딩해갖고 돈을 막 구해서 아예 그 개봉관에서 할 생각으로 영화까지 만든 뭐 그것만입니까? 세월호, 천안함 뭐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마다 지금의 민주당 또는 이 좌파 진영에게 이 뭐랄까 이 해가 되는 것들은 음모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화까지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음모론을 양산해내는 걸. 그러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공영방송, 그러니까 지상파의 방송에 진행을 맡아서 더군다나 이 몇 년간 이렇게 편파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번에 그래도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는 거지. 만약에 서울시장을 만약에 패배했다면 아마도 뭐 김어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방송을 맡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선거가 있으니까 이 오만했던 정권이 눈치를 보고 또 이런 편파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가 있고 참 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네요. 특히 음모론 중에서 저는 바로 떠오른 게 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그때 예. 기자회견한 걸 가지고 네네네. 김어준이 늘 떠드는 얘기가 뭐 그렇죠. 조금 하면은 냄새가 난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개코입니까 냄새가 나게 그러게 이제 음모론 아닙니까. 그때도 이용수 할머니 그 기자회견문 보고 이거 누군가가 외국에 관여한 것 그렇죠. 같다. 뭐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직접 구술해갖고 딸이 썼다. 그게 이제 확인되니까 본인도 사과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시인을 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마치 그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막 그때 한번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김어준이 맨 처음 하면서 그때 전화를 직접 이용수 할머니가 저기 그 여성 그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표현한 것이 원래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본인이라고 사실 처음부터 밝히면서 그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갖고서도 나중에 마치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자격 뭐 이런 시비를 걸려고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얼핏 기억이 나네. 그걸 덮어버렸지만 자신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전부 다 분리하면 분리한 대로 그것을 어떤 다시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논점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역할을 선봉에 서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죠. 4.7 재보선이 끝나고도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방,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여기는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편성이라든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나는 안 물러납니다. 이렇게 또 오만방자를 떨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TBS가 왜 선거 개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교통방송이 왜 선거 개표 방송을 하고 그 선거 개표 방송을 또 김어준이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까? 근데 이 댓글 창 같은 게 있잖아요. 진행을 할 때. 제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전부 다 이제 김어준 떠날 때 됐다. 이제 그만둬라. 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김어준이가 인기가 있고 방송을 잘해서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그것은 뭐 방송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에서 3, 4일 만에 25만이 넘어선 정도로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제4.7 재보선에서도 여당이 참패를 한 겁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김어준도 이 참패에 큰 일익을 담당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잘한 일입니다만 김어준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물러나라 마라 하기 전에 김어준 스스로 하차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